자, jQuery를 지금까지 저희가 jQuery의 선택자와 그 다음에 탐색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저희 jQuery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CSS의 선택자와 같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불러와서 변수에 적용하고 그 변수에 이벤트와 함수를 할당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간단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CSS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다면 jQuery의 선택자 부분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jQuery 선택자의 종류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기본 선택자부터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자손과 후손 선택자, 그리고 속성 선택자, 그 다음에 필터 선택자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추가된 거는요, 필터 선택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SS 선택자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선택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선택자 부분은요, 별표로 시작을 하죠. 별표로 시작을 하고요. 모든 태그에 전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태그 선택자. 자, 문서에 지정한 태그를 모두 선택해주는 선택자고요. 태그의 이름을 직접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CSS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선택자고요. jQuery에서는요, 혼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단 ID나 클래스 혹은 자손, 후손 혹은 구조 선택자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개의 선택을 동시에 할 수가 있는데요. 뭐 H1 태그, P 태그, div 태그를 같은 스타일을 적용하거나 같은 이벤트, 같은 효과를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ID 선택자. 자, 앞에 샵을 붙여서 페이지에 있는 HTML에 있는 ID를 불러올 수 있는 선택자인데요. 구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고요. 또 input 태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input 태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input 태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쉼표로 2개 이상의 아이디를 불러와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선택자의 아이디만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H1 안에 있는 아이디 로고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띄어쓰기를 한다면 요 이후에 나오는 후손 선택자가 되는 거고요. 자, 태그나 뭐 클래스와 함께 붙여 사용한다면 그 태그 중에 로고라는 아이디를 가진 선택자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H1이 2개가 있건 뭐 3개가 있어요. 뭐 H1이 페이지에 3개가 있을 경우에 자, 이렇게 H1 샵 로고라고 하면은 H1 중에 샵 로고가 붙은 H1만 따로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는 앞에 점 붙여서 사용하는 선택자고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택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중복,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택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쉼표로 2개 이상의 클래스를 동시에 불러와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특정한 태그나 특정한 구조 혹은 자손, 후손에서도 이렇게 클래스를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li 태그 중에 이미지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진 선택자만 따로 호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아본 4개, 전체 선택자, 태그 선택자, ID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가 가장 기본적인 선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간단하게 실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HTML 바디 안에다가요 다양한 종류의 태그들을 입력을 하고요, 거기에 아이디나 클래스 등등을 입력해서요, 네, 우리가 어떻게 호출해 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1에다가 아이디 로고라고 주고요, 뭘 뺄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jQuery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jQuery 파일을 불러 오셔야 되는데요. 자, 스크립트 src를 이용해서 다운받은 jQuery 파일을 사용을 하시고요.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도큐먼트가 ready, 준비가 된다면 펑션 다음과 같은 명령을 수행하십시오.
자, 먼저 전체 선택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로 사용을 한다고 했죠. 자, 별표 모든 태그, 페이지 내부에 있는 모든 태그들은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제 객체 조작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쉬운 게, 접근하기 쉬운 게 스타일입니다. CSS 객체 조작을 해볼 건데요. 컬러 한번 바꿔볼게요. 자, 컬러를 파란색 계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계열은 RGB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만 색깔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한 9 정도 줘서요. 네, 어두운 파란색을 한번 적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페이지 내부에 있는 모든 태그들이 진한 어두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하나 잘못 썼네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모든 부분이 파란색 계열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요, 크롬에서 오른쪽 마우스 검사를 누르신다면 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헤드에도 스타일 컬러 RGB 00153이 들어있고요, 바디에도 들어있고요, HTML에도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선택자는 바디 내부에 있는 태그뿐만 아니라 HTML 내부에 있는 모든 태그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 선택자인데요. 자, P태그하고 LI 선택자에 동일한 글씨 크기를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P태그와 LI 태그 동시에 불러와서 폰트 사이즈를 적용을 할 건데요. 폰트 사이즈 14픽셀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페이지 내부에 있는 P태그, 그 다음에 LI 태그들의 동시에 14픽셀이라는 글씨 크기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검사, 자, 이렇게 눌렀을 때 폰트 사이즈 네, 이렇게 보시면 폰트 사이즈 14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LI 태그고요. P 태그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P 태그에도 예, 글자의 색깔과 폰트 사이즈가 14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D 선택자인데요. 자, 헤더에는 보더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자, H1 헤더에 헤더가 아니죠, 로고입니다. 로고에 네, 보더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요 H1 태그가 불러와지겠죠. 자, 불러와진 H1 태그에만 보더를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 선택자인데요. 리스트라는 클래스의 CSS 백그라운드 컬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백그라운드 컬러는 밝은 회색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리스트라는 클래스에만 밝은 회색의 배경색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태그에만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P태그에다 클래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P태그에도 클래스 리스트가 들어가면 요 li 두 개와 같은 클래스를 갖게 되면서
p 태그에도 이렇게 배경이 들어갈 건데요. 리스트 li에 있는 리스트에만 클래스를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배경색을 적용을 하고 싶어요. 지금 p 태그에도 함께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저희가 p 태그에도 클래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나는 UL에 있는 li에만 배경색을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li.list를 이용해서 li 중에 리스트가 클래스인 선택자만 배경색을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 태그에 적용되어 있는 리스트 클래스는 여기에선 무시가 되는 거예요. 호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 선택자 한번 알아봤습니다.